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한과형 1번부터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a가 1이랑 마이너스 1일 때 y의 값 각각 구해달라고 했죠? 그러면 식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 만약에 a가 1이라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7은 0이 되겠지. 근데 y란 무엇이냐면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근이라고 했으니까 근을 먼저 구해봐야겠죠? 근의 공식 써보면 3 뿔마 루트 2가 나온다. 여기서 3보다 작은 걸 골라줘야 되니까 3 마이너스 루트 2가 y가 되겠네요. 자,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근의 공식을 써보면 1 뿔마 루트 2가 나옵니다. 1보다 큰 걸 골라줘야 되기 때문에 1 더하기 루트 2. 자, 1-2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y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y가 a의 함수임을 설명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 봤던 것처럼 y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근이기 때문에 일단 근을 먼저 구해봐야 돼. 그래서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a분의 2a 플러스 1에 뿔마 루트 a제곱 더하기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이후에 여기서 어떤 게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식 가지고만 하기에는 어렵잖아. 그래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식 있죠. 제가 정석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지. 이렇게 개수에 미지수가 공통적으로 들어있으면 그 미지수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a로 한번 묶어볼 거야.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그 뒤에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식 있지? 이 식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얘가 근이 1과 3이 되죠. 뭐의 경계야? 바로 y가 되는 근의 경계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 2가 나오죠. x에다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즉, 얘를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일 때, 1일 때 2 지나니까 2 표시해주고 3일 때 마이너스 2 지나니까 여기 표시를 해줄게요. 그 후에 얘는 지금 최고차항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양수 또는 음수로 갈리겠지. 그래서 양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나 봤더니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네. a가 0보다 클 때. 그럼 음수일 때는요, 이렇게 감소하면서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y가 뭐가 나오나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실제로 a가 0보다 크다면 빨간 그래프를 따라가겠지. 그러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근은 3보다 큰 부분에서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둘 중 어떤 거? 작은 걸 골라줘야 되니까 이때 y는 a분의 2a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어야 한다. 자,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은 거 볼게요.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지나야 되니까 둘 중 큰 게 바로 y가 되겠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a가 음수기 때문에 얘 마이너스인 게 더 큰 거겠죠? 아, 이때도 y는 어때?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y는 a분의 2a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1, a의 부호에 상관없이 항상 얘가 성립을 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 뒤에 y가 a의 함수임을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함수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y는 fa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a 하나당 y가 몇 개 나와야 돼? 그렇죠. 한 개가 나오는 대응 관계여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식이 그걸 만족하기 때문에 y는 a에 관한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좋습니다. 1-2번까지 풀어봤어요. 필기 못하신 분들은 스페이스바 누르고 필기 하시고 저는 앞에 지우고 1-3번 한번 풀어볼게요. 필기? 좋아.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y가 유리수가 되는 1보다 큰 유리수 a를 2개 이상 찾고 이런 유리수들이 가지는 공통점을 설명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많이 언급을 했듯이 영재학교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소문항들이 나오면은 앞에 풀었던 소문항을 이용해서 그 뒤에 있는 소문항들을 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1-2번에서 구했던 거 y는 a분의 2a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1 얘를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실제로 y가 유리수가 되려면 제가 지금 네모를 치는 얘가 뭐가 되면 돼? 유리수가 되면 되겠다. 나머지는 어차피 유리수니까. 근데 문제에서 a도 유리수라고 했으니 내가 a를 n분의 m이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다 그랬잖아? 뭐가 성립해야 돼? m 값이 n 값보단 크고요. 그리고 둘이 서로소라고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빨간색 네모는 다음과 같이 써지겠네. 루트에 n제곱 분의 m제곱 플러스 1이다. 얘를 통분을 해보면 루트에 n제곱 분의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되겠다 라는 것이겠죠. 근데 얘가 뭐가 되면 된다고? 유리수가 되면 된다고. 얘가 유리수.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친구 있죠? n제곱분의 m제곱 더하기 n제곱 있지? 얘는 뭐가 되면 돼? 바로 유리수의 제곱꼴이 되면 되겠지. 근데 이미 n제곱은 정수의 제곱이야. 그래서 뭐? m제곱 더하기 n제곱. 얘가 뭐가 되면 돼? 그냥 정수의 제곱이 되면 되겠습니다. 얘 만족하는 애를 찾으면 되겠구나.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정수 공부 많이 했다면은 바로 알 거예요. 얘 바로 뭐야? 원시 피타 새쌍이. 우리 원시 피타 새쌍은 어떻게 표현된다 그랬습니까? st, 2분의 s제곱 마이너스 t제곱, 2분의 s제곱 더하기 t의 제곱. 자, 이때 s랑 t는 서로소여야 되고요. 또한 s가 어때야 돼? t보다 커야 돼. 둘 다 무슨 수? 홀수. 요렇게. 얘가 이제 원시 피타 새쌍에 대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렇게 제가 풀이를 해드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쌤, 이거 대학 내용인데 써도 되나요? 그러게. 중학교 시험인데 대학 내용 써도 되나? 2024학년도 한과형 1번 문제를 보시면 거기 이제 마지막 문제가 보관법을 쓰는 문제가 나와요. 정확히는 라그랑주 보관법. 얘는 실제로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한과형은 대학 내용을 아는지 마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를 내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지금 1-3번도 그렇고 2024학년도 한과형 1번의 마지막 문제도 그렇고 사실상 정확하게 원시 피타 새쌍이다, 라그랑주 보관법이다 라고 언급을 안 해도 합격은 할 수 있어요. 이제 다만 그 원리가 뭐라는 거야? 원리가 대학 내용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너가 충분히 관심을 갖고 뭐 인터넷 서칭을 하면서 평소에 관심을 가졌다면은 발견했을 수도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년 연속 나온 거니까 올해에도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농후하기는 하겠죠.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얘기야. 어찌됐든 간에 한과형은 이렇게 한 번씩 대학 내용을 아냐, 그 정보를 아냐, 이런 문제를 내기 때문에 잘 대비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하시고 2번 문제에서 뵐게요.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과형 2번 문제는 2025학년도 경기에 나왔던 1번 문제 있죠? 그 문제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뭐가 나와? 바로 반사가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 경기에서도 풀어봤듯이 반사가 나오면은 뭘 떠올려야 돼? 반드시 대칭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 반사는 대칭을 떠올려야 되는구나. 그럼 과연 여기서는 이 대칭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2-2의 두 번째 그림 있죠? 얘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2-2의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자, A라는 점에서 레이저를 쑥 하고 쏘는데 튕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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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겨서 다시 A로 돌아오는 이런 그림입니다. 물론 이제 왼쪽에도 사이클이 있지만 오른쪽 것만 한번 볼게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대칭을 어떻게 연결시키냐? 지금 이 점에서 반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반사면이니까 결국에는 그 반사면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킨다면은 빛의 경로가 어떻게 되겠어? 파란색으로. 이건 노란색이잖아. 파란색으로.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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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자, 그 다음 반사면은 어디예요? 얘가 그 다음 반사면이지. 아, 그래서 오른쪽으로 대칭을 시켜줘. 그 다음에 경로를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쭉 가다가 반사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반사면은 어디가 됩니까? 얘가 마지막 반사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위로 대칭을 시켜줘. 그리고 빛의 경로를 그려주면 쭉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반사되는 빛 있죠? 얘를 실제로 위, 오른쪽 이렇게 대칭을 시키잖아? 그럼 결국엔 뭐가 돼? 선분이 된다 이 말이야. 선분이 된다고. 아, 그러니까 얘를 이용하면 문제 쉽게 풀 수 있겠네. 2-1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시면은 빛을 쐈을 때 A가 떠난 후에 PQ 그리고 QR에 처음 부딪힐 때까지야. 그때 시간을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좀 크게 그릴까? 크게 그릴게요. 자, 첫 번째 PQ에 닿았을 때 여기서 빛을 이렇게 쐈어. 이렇게 슉 하고 쐈어. 그때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삼각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속력을 알기 때문에 거리만 알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2분의 1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요 각을 A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 길이 뭐가 되겠어? 2 코사인 A분의 1이 되겠죠. 매우 간단합니다. 자, 두 번째 QR까지? 그러면 일단 QR까지 가는 빛의 경로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 많이들 착각하는 게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고. 자, 전 여기서 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반사돼서 QR을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가정하고 푸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물론 가능한 빛의 경로이지만 이 빛의 경로가 비단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도 있겠어? 이런 것도 있겠지. 이 각 A가 너무 좁아가지고 계속 튕기는 거예요. 계속 튕겨. 쌤 언제까지 튕겨요? 계속 튕겨 그냥.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은 대칭을 몇 번 해야 돼? 여러 번 해야겠죠. 여러 번. 대칭 여러 번 해야겠지. 그럼 이 하나하나의 상황을 다 고려를 할 거야? 그게 아니죠. 뭘 생각한다면은 이 반사가 결국 대칭이랑 같다. 얘를 생각하면은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최종적으로 얘가 언제 만나는지 그것만 생각해 주면 되겠지. 어디에? 저 오른쪽 면에. 그러면 결국엔 오른쪽 면에서 만나니까 걔를 그냥 피고 하다 보면은 결국엔 여기 아무데나 점을 찍었을 때 요런 식으로 일자로 펴지겠다고. 요런 식으로. 얘 A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이 길이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저 길이 어떻게 구해? 이번엔 오른쪽으로 수선앱을 내려. 이 길이가 몇이야? 2분의 1이잖아. 그런데 엇각을 이용하면은 이 각도가 A니까 이때 이 길이는 2 사인 A분의 1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결국 반사는 대칭이다. 얘를 이용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겠네. 어떤 상황이든. 자,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얘를
그대로 끌고 와서 2-2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2. 자, 2-2는 입자의 움직임이 동일한 경로를 반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마찬가지로 삼각비를 이용해서 제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2-2에서 움직임이 동일한 경로를 반복하려면 반드시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이 점 A로 돌아가야겠죠. 그럼 도대체 언제 어떤 상황에서 A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원래 기존에 정사각형이 있어. 이 경로가 정확히 뭔지 몰라. 근데 어찌됐든 A로 돌아가는 거고 A로 돌아간 그 경로를 대칭 여기서 한 것처럼 대칭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 마지막 정사각형, 즉 A' 여기서 뭐가 되겠어? 도달하면서 끝나겠죠. 그럼 그 경로는 어떻게 돼?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경로. 요런 식으로. 우리 앞서 봤던 것처럼 그냥 선분으로 이어지겠네. 자, 그 다음에 얘를 삼각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좌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X축. 그리고 요렇게 Y축이다. 이게 원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렇다면은 그때의 A'의 좌표는 어떻게 될지 걔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한 변의 길이가 1이잖아? 그러면은 반만큼 가면은 2분의 1만큼 가는 거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그거의 절반만큼 가면은 2분의 1만큼 가는 거라고.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있는 정사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어차피 대칭을 시키니까 정사각형의 한 변이 계속 이렇게 완벽하게 맞닿아 있겠네? 자, 그렇다면 A'의 X좌표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 더하니까 1이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정사각형은 붙은 채로 몇 개씩 있겠어? 자연수 개만큼 있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A'의 좌표도 뭐가 돼? 그냥 자연수 콤마 자연수가 되겠죠. 왜? 방금 내가 적용했던 그 논리 있잖아. 어디에서도 가능해? 바로 Y좌표 기준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2분의 1, 2분의 1인데 그 사이에 자연수개만큼이 정사각형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A'의 좌표가 M, N이 된다고.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요 각 있죠, 요 각? 요 각이 뭐인 거야? 바로 A인 거지. 요 각을 우리가 A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 A'에서 수선의 발을 Y축에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길이가 뭐예요? 이 길이가 M. 그리고 이 길이가 몇이야? N이 되겠지. 즉, 삼각비 이용해보면 탄젠트 A가 N분의 M이 나와. 근데 N, M 자연수니까 얘 결국엔 뭐 나오겠어? 유리수 나오겠다. 유리수에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실제로 다음과 같이 반사되는 게 많으면은 그걸 하나하나 대칭시켜보긴 어렵겠죠. 그러니까 답을 쓸 때는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 삼각비를 이용해서 써달라고 했으니까 이 탄젠트 A가 유리수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A' 있지? 얘는 사실은 어떤 A'이냐면은 처음 중심으로 돌아간 바로 그 첫 중심을 A'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은 중심으로 갔다가 우리 2-2의 두 번째 그림처럼 중심으로 갔다가 계속 동일한 경로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딱 중심까지만 보면 된다고. 이해됐죠? 그럼 얘가 중심까지만 본 거다라고 말을 하려면 M과 N이 뭐여야겠어? 서로소여야겠지. 서로소가 아니라면 얘를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는 즉시 뭐가 나와? 중심을 지나는 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둘이 서로소다 라는 조건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다입니다. 이해됐죠?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2였고요. 마지막 2-3 칠판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못했으면 필기해. 필기했죠? 네. 자, 2-3번 문제는 이 상황을 그대로 이용을 해주는 건데 마지막 빛의 경로가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냐 걔를 물어보고 있어요. 결국엔 뭐가 중요한 거야?
방향이 중요한 거지. 근데 왜 하필 방향을 물어볼까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방향이 바뀌어서 물어보는 거겠죠? 그럼 왜 바뀌어 방향이? 바로 반사면에 닿기 때문이야. 방향이 왜 바뀐다고? 대칭면 뭐 또는 반사면이라고 해도 됩니다. 대칭면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 방향을 결정하는 건 뭐야? 대칭면에 얼마나 만나느냐. 그 만나는 횟수가 결정을 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 우리 아까 앞에서 그렸던 이 그림 있지? 이 그림에다가 그대로 X좌표랑 Y좌표로 한번 설정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좌표 한번 체크를 해볼게. A'이라고 써보고. 지금 A에서부터 A'까지 갈 때 있죠? 그때 내가 얼마나 대칭면을 만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거야. 오케이? 근데 대칭면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뭐랑 뭐겠어? 바로 위랑 아래에 있는 대칭면,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대칭면. 얘를 굳이 왜 나누냐면은 지금 A'의 X좌표랑 Y좌표를 따질 건데 그게 바로 각각 오른쪽, 왼쪽, 그리고 위아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잘 봐. 얘 X좌표 한번 구해볼게. X좌표는 실제로는 2분의 1, 2분의 1 해서 1이겠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지금 대칭면을 몇 번 만나? 이 X 방향 기준으로 대칭면 몇 번 만나요? 한 번 만나죠. 맞아요? 자, 그리고 Y좌표 한번 볼까? Y좌표 몇이야? 2죠. 자, 그러면 Y축 기준으로 대칭면 몇 번 만나?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이라고. 그러니까 저 A'의 X좌표, Y좌표는 뭘로 결정이 나겠어? X좌표는 오른쪽, 왼쪽 대칭면을 몇 번 만나는지, Y좌표는 위아래 대칭면을 몇 번 만났는지로 결정이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X좌표를 결정하고 얘는 Y좌표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대칭면에 만나는 횟수 있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좌표를 구해달라. A'의 좌표를 구해달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좌표 한번 구하러 가볼까요? 좋아요. 이렇게 좌표 축이 있고 요 A에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대충 여기다 그릴게요. 요 A'에서 한번 끝난다고 해볼게. 자, 요렇게 끝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대칭면에 만나는 횟수 자체가 A'의 좌표에 영향을 받는다 이 얘기야. 그러면 A'의 좌표를 알면 게임 끝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A'의 좌표를 한번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잘 생각해봐. 우리가 대칭면에 만나는 횟수가 A'의 좌표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앞서 요 그림의 예시를 보면서 살펴보았죠. 맞아? 그럼 걔를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여기다 직접 써? 처음에는 오른쪽 위로 가는 방향이었어. 맞지? 근데 X좌표가 지금 1이잖아? 그러면 대칭면을 한 번 만났다 그랬죠.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빛이 한 번 반사됐어. 그럼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요? 왼쪽으로 바뀌지 않겠어? 얘는 원래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던 친구야. 근데 지금 한 번 만났잖아? 방향이 어디로 바뀌어? 왼쪽으로 바뀌지. 그리고 처음에는 위로 발사되었던 빛이죠. 근데 위아래 대칭면 있지? 몇 번 만난다고? 2번 만났다고. 그러면은 처음에 한 번 만나면 아래로, 그 다음에 한 번 만나면 다시 위가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돼? 위가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제 좌표 값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그 좌표의
홀짝성이다 이 말이야. 아,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결국엔 중요한 거였네. 그래서 아까 A'의 좌표를 찾으러 가자 그랬죠? 정확하게는 뭘 찾아야 돼? A' 좌표의 홀수, 짝수, 걔를 찾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실제로 한번 써볼게요. 가능한 건 짝수, 홀수, 홀수, 짝수, 그리고 홀수, 홀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지. 쌤, 짝수, 짝수는요? 우리 앞에서 무슨 얘기 했냐면 A'은 제일 처음 중심에 도달하는 그거야. 그 점이야. 그게 뭐야? 그 점이죠. 그렇다면은 이 X좌표, Y좌표가 서로소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짝수, 짝수는 서로소가 아니잖아?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짝수, 홀수일 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뭘 정리를 할 거냐면 여기 밑에다가 살짝 정리를 할 건데, 자, 만약에 X좌표가 홀수야. 그렇다면은 내가 원래 진행하던 방향과는 바뀐다 그랬지, 방향이. 그럼 마지막에 빛의 진행 방향은 왼쪽으로 가겠네? 문제를 보세요. 문제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빛, 뭐랑 뭐가 있습니까? 바로 Q랑 R이 있겠죠. 이때는 Q랑 R이다. 자, 그럼 당연히 짝수면은 뭐랑 뭐겠어? P랑 S가 되겠죠. Y좌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Y좌표도 홀수라면은 내가 원래 설정했던 빛의 진행 방향과 반대가 된다. 그러면 원래는 위로 갔으니까 아래가 되겠지. 실제로 아래로 향하는 빛의 진행 방향 뭐랑 뭐예요? P랑 Q죠. 아, 그럼 짝수면 R과 S가 되겠지. 아.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들어갑니다. 만약에 짝수, 홀수야. 그러면 X좌표 짝수니까 P 또는 S인데 Y좌표 홀수니까 P 또는 Q. 그래서 뭐가 나와? P가 나오죠. 그 다음 홀수, 짝수야. X좌표 홀수니까 Q 또는 R이지. 근데 Y좌표 짝수니까 R 또는 S에서 이때는 R이 나온다. 자, 마지막 홀수, 홀수를 볼 건데 얘는 다른 애와는 다르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른쪽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 홀수, 홀수. 자, 실제로 A' 좌표가 홀수, 홀수 2P-1, 2Q-1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그었을 때 우리가 지금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다 고려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2-2번의 마지막 그림 한번 볼래? 그러면 P랑 R에 이 빛이 도달하는데 P랑 R은 면이 아니고 점이죠. 선이 아니고 점이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봐. 얘가 지금 꼭지점에 도달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칭면에 도달하는 거야? 그거랑은 다른 케이스라고. 맞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칭면 기준으로 쭉 진행을 한다 라는 논리를 적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하기를 이 진행 중간에 이렇게 꼭지점을 지나는 순간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그 순간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점의 좌표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볼 거야. 지금 출발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분의 1만큼 출발한 뒤에 1이 계속 붙는 구조라 그랬죠?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자연수 더하기 2분의 1, 콤마 자연수 더하기 2분의 1의 구조를 갖고 있겠지. 그럼 통분해보면요. 2분의 2자연수 플러스 1이니까 홀수. 2분의 2자연수 플러스 1이니까 홀수가 되겠다 이 말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봐. 얘가 지금 홀수, 홀수잖아. 거기서 2분의 1 한번 곱해볼까? 그럼 좌표가 어떻게 되나요? 2분의 2P-1, 2분의
2q-1이 돼서 뭐에 부합해? 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아, 그러니까 홀수 콤마 홀수는 반드시 경로상에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 이 꼭지점을 지나는 순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꼭지점을 지나는 순간에는 우리가 다르게 행동해야 되냐? 걔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우리가 결국에 대칭면 기준으로 좌표를 설정한 거는 대칭면을 몇 번 지나는지를 센 거잖아? 그럼 잘 생각해 봐봐. 우리 대칭면을 셀 때 얘가 꼭지점을 지나면은 이면 세요 안 세요? 세겠죠. 이면 세요 안 세요? 세겠지.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 꼭지점 지나는 거 있죠? 비록 한 개의 점을 지나나 뭐랑 똑같아? 가로면과 세로면 모두 지나는 거랑 똑같아요, 효과가.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썼던 논리 그대로 적용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얘는 홀수, 그리고 홀수의 공통점인 Q라고 써주시면 답이 되겠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학년도 경기에서도 나왔던 대칭 문제 한가형에서도 풀어봤고요. 필기하시고 우리 다음 문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다 읽어보셨죠? 이거는 조합 문제인데 좀 간단하게 나왔어요. 조합치고는. 네. 그리고 좀 대표적이고 유명한 유형이기도 하고 해서 바로 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3-1번 보면은 규칙 1, 2, 3을 동시에 만족할 방법이 없는 것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규칙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구슬이 있고 양 옆에 보석이 있을 때 요 모양에 들어가는 숫자의 합, 걔가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를 내가 S라고 한번 해볼게요. S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장신구 1 한번 볼래? 자, 장신구 1에서는 S가 몇 번 있니? 생각을 해보면 구술이 6개 있으니까 S도 6개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걔들은 6S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친구들 있죠? 우리가 걔네들을 다 알고 있잖아. 일단 구술에 1부터 6까지 들어가니까 1부터 6까지의 합이 들어가겠고, 보석 역시 1부터 6까지 들어가는데 보석은 한 번씩 겹치니까 그거의 몇 배? 2배를 해서 더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보면 63이 나오겠죠. 근데 S가 지금 자연수라며. 근데 자연수에다 6 곱하면 63이 나오나?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넌 못해. 자, 두 번째 장신구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장신구는 장신구 1과 모양이 비슷한데 5개? 구슬이 5개니까 OS라고 쓰고요. 자, 아까 모양이 비슷하다 그랬죠? 차이는 뭐밖에 없어? 5개이냐 6개이냐 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했죠. 6개이냐 5개이냐 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이 어떻게 계산해 주면 돼? 3 곱하기 1부터 5까지의 합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얘가 45니까 이때 S는 뭐가 나와? 9가 나온다. 아, 얘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얘가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직접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2번, 3번 문제에서 그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장신구 3 볼 건데, 이 장신구 3은 앞서 나왔던 장신구 1, 2랑은 결이 다르죠. 왜냐? 지금 요 친구랑 요 친구는 겹쳐 안 겹쳐? 안 겹쳐. 안 겹치기 때문에 보석은 5개, 구슬은 4개밖에 안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근데 어찌 됐던 간에 동일한 풀이법을 적용을 해줘야겠죠. 일단 S가 구슬의 개수만큼 있는 건 똑같으니 4S라고 써주시고, 실제로 얘는 몇이 나오냐를 생각을 해보면 1, 2, 3, 4 하나씩 나와. 그리고 보석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한마, 둘, 셋 얘네는 한 번씩 겹치는데 저 노란색 보석은 안 겹치는 거잖아. 그래서 저 노란색 보석을 각각 A랑 B라고 둔다면은 얘랑 똑같이 2배의 1부터 5까지의 합을 계산을 해주고 얼마를 빼주면 돼? A 더하기 B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실제로 얘 계산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40-a 더하기 b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근데 얘가 존재를 하려면은 a, b가 4의 배수여야겠지. 그래서 가능한 순서상 a, b를 써주면 1, 3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3, 5가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3, 1, 5, 3이라고 바꿔 쓸 수도 있지만 얘 자체가 가운데 있는 보석 기준으로 점대칭이기 때문에 굳이 바꿔 써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각각의 순서상에 대해서 S를 구해보면은 얘는 9가 나오고 얘는 8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 문제 같이 볼게요. 같이 볼 건데 2번이랑 3번 뭘 봐주면 되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이 S 값을 직접 구해주고 그리고 언제 가능한지 가능한 경우를 다 써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장신구 1은 안 되니까 장신구 2부터 볼 건데 실제로 장신구 2를 어떤 숫자를 배열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해봤다면 딱 한 개밖에 안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한 개가 어떻게 나오는지 써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3, 1, 5, 2, 2, 3, 4, 4, 1, 5 다음과 같이 나오고 얘가 유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신구 3을 볼 건데 지금 장신구 3은 앞에 애들이랑 예시가 다르잖아? 유형이 다르잖아? 그래서 S는 9일 때 S는 8일 때 둘 다 봐줘야 된다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근데 제가 저렇게 써드리면은 아니 쌤은 이거 바로 알았어요? 당연히 아니죠. 일단 뭘 체크를 해봤어야 돼? S가 9일 때 그리고 S가 8일 때 각각 어떤 쌍들이 나오는지 걔를 먼저 체크를 해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3개의 자연수를 더해서 9랑 8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걔를 일단 먼저 써봐야 한다고. 그래서 S가 9일 때를 한번 써보면 5, 3, 1 그리고 5, 2, 2 그 다음에는 4, 4, 1이 있겠죠. 그 다음에 4, 3, 2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3, 3, 3이 있겠습니다. 자, S가 8일 때는요 제일 처음 5, 2, 1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4, 3, 1이 있고 그 다음에 4, 2, 2와 마지막으로 3, 3, 2가 있습니다. 자, 각각 5개, 4개씩 있습니다. 우리 장신구 2는 했으니까 장신구 3만 마무리하면 되겠죠? 근데 장신구 3은 S가 9일 때, 8일 때 둘 다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장신구 3은 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S가 9일 때, S가 8일 때 각각 하나씩 나와요.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는 9일 때는 이렇게 나와요. 첫 줄은 4, 4, 1이고 두 번째는 3, 2, 2 세 번째는요 3, 1, 5가 나옵니다. 내가 맞췄다? 베리굿. S는 8일 때 볼게요. S는 8도 유일하게 나온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첫 번째 줄이 2, 1, 5고요. 두 번째 줄이 2, 4, 3입니다. 마지막 줄은 3, 4, 1이에요. 내가 S9랑 S8 둘 다 맞췄다? 베리굿. 네. 근데 사실 24학년도 조합 문제에 비해서는 좀 쉽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조합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조합 문제도 어렵게 대비를 하시고 꼭 문제풀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우리 4번 문제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4번 문제, 반응 관련된 문제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4번 같은 유형 있죠. 2024학년도에도 마지막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나왔어요. 이게 무슨 유형이냐면은 굉장히 이제 새로운 개념, 본 적 없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해주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들도 별로 어렵게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냥 차근차근 제시문 잘 읽으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시문을 다 읽어보면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이 반응이라는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총합이 유지가 된다. 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합성을 한번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i랑 j가 있고 각각 ni개, nj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하나씩 합성을 해볼 거야. 그렇다면 i가 있고요, j가 있을 때 i 더하기 j가 새로 생기겠지. 그럼 얘의 개수는 ni-1개, 얘의 개수는 nj-1개, 얘의 개수는 한 개가 이렇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총합 한번 생각해 볼까? 총합? 여기 총합이랑 여기 총합이 어때? 똑같죠? 뭐만 바뀌었어? 뭐만? 총 개수만 몇 개? 총 개수만 하나가 줄었다 이거야. 아, 그러니까 합성을 하면은 수들의 총합은 일치하는데 뭐만? 개수만 하나가 준다. 자, 그 다음에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분해. 자, 예를 들어서 i가 혼자 이렇게 있습니다. 혼자 딸랑 있는 거예요. 얘를 하나 쏙 건져서 두 개로 쪼갤 거야. 그럼 다음과 같이 되겠죠? 뭐 j라는 애가 있으면 나머지 애는 i-j가 되겠지? 그리고 i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는 각각 한 개씩 되는데 얘는 하나를 이렇게 빼줘야겠지. 이 상태에서 총합을 한번 생각해 볼까? 총합 일치하죠. 얘의 총합이랑 얘의 총합 일치합니다. 총합이 유지가 된다. 근데 개수 한번 세볼게. 여긴 ni였는데 여기는 다 더해보면은 ni 플러스 1이 되면서 분해를 하면은 총 개수는 어떻게 돼? 하나가 더해지는 구조이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총합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야. 총합이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야. 뭘 위해서는? 닮음을 위해서는. 반대로 총합이 유지되면은 걔는 뭐야? 닮음이란 얘기야. 서로 필요 충분이란 얘기겠죠. 자, 얘를 이용하면은 문제들 쉽게 풀 수가 있겠죠? 4-1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닮음인 거 찾아달라고 했는데 총합 계산해보면 되겠지. P1과 P2는 총합이 3이 나오는데 P3는 4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랑 뭐가 닮음이야? P1과 P2가 닮음이다. 자, 4-2번 한번 볼게요. 4-2번 보면은 닮음이다. 닮음이다라고 전제가 나와 있고 그때 A, B, C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3A 더하기 4B 더하기 7C 얘가 몇이 되는? 37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 B, C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제가 써드릴게요. 첫 번째 4, 1, 3 있습니다. 두 번째는 5, 2, 2가 있어요. 세 번째 1, 5, 2가 있고요. 네 번째 6, 3, 1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2, 6, 1이 있어요. 자, 요렇게 5개가 존재를 한다는 거. 마지막 4-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4-3번은 뭐랑 비슷하냐면은 2025학년도 서울에 이 창의평가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문제냐? 일자규칙, 십자규칙을 따지는 문제가 있어. 일자규칙, 십자규칙 요거 따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4-3번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4-3번은 R1에서 R2로 가는데 필요한 최소 반응 횟수를 찾아달라 그랬죠. 요 문제에서도 일자규칙, 십자규칙을 이용해서 모양을 변형시킬 건데 규칙을 최소 몇 번 써야 되냐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은 이제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적어도 몇 번 이상은 나와야 돼. 몇 번 초과로 나와야 돼. 그 몇 번을 일단 찾아주시고 그 몇 번에서 실내가 나온다? 그럼 걔가 답이겠죠. 근데 실내가 안 나온다? 그럼 그 다음 수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4-3번 문제도 R1에서 R2로 바뀌어야 하는데 R1에 있는 -3 있지.
R2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씻고 찾아봐도 마찬가지겠지? 없어. 그럼 이 마이너스 3이 없어지려면은 적어도 몇 번은 해야 돼? 4번은 해야 돼. 적어도 4번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앞에서 합성하고 분해를 했을 때 총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았어. 그럼 여기서도 총개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체크해 보면 되는데 R1이 총개수가 8개고요. R2가 7개죠. 그러니까 총개수는 한 번 줄어야 돼. 즉, 합성, 분해가 있을 때 내가 만약에 분해를 X번 하잖아? 그럼 합성은 그거보다 한 번 더 해야 돼. 그래야지 최종적으로는 수가 하나 줄지. 결국엔 반응은 몇 번 해야 돼? 반응은 둘을 합한 2x 플러스 1 홀수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적어도 4번은 써야 되는데 홀수번 써야 되니까 5번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좋습니다. 5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다 쓸게. 자,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 제일 처음 시작이 뭐라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4. 얘가 지금 제일 처음 시작이고 4, 1, 1, 2가 있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마이너스 3이 없어지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4가 개수가 1개로 변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이랑 4를 합쳐서 마이너스 3은 3개 그리고 4는 1개로 해서 뭘 만들어? 1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2개가 되겠고 마이너스 1이 1개가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 1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1을 없앨 때 마이너스 3과 섞어서 없애주면 되겠네. 그래서 그 다음 거는 이렇게 4는 1개 그리고 마이너스 3은 2번 썼으니까 1개가 되겠죠. 그럼 얘랑 얘 2번 쓰면은 마이너스 2가 2개 등장을 하고 마이너스 1은 여전히 1개고 1은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넘어올 때는 한 번 쓴 거고요.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넘어올 때는 반응 2번 쓴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3 없애야 되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로 한번 쪼개볼게. 분해를 해본다 이 말이죠. 그럼 4는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2는 3개, 마이너스 1은 2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의 개수를 맞춰주면 되는데 각각 2개, 4개, 1개니까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1, 2개로 그냥 분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개, 마이너스 1은 4개, 4는 1개가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몇 번씩? 한 번씩 쓴 거기 때문에 총 횟수 몇 개? 5개가 나온다. 아, 그러니까 몇 번이 최소야? 5번이 최소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제가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제시문이 길어도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유형이 또 나온다면 올해 반드시 제시문을 이해를 하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5학년도 한과형 문제풀이 마무리하겠고 반드시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